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전자를 끝까지 사랑할 천만전자입니다. 오히려 애인보다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천만전자인데 삼성전자 참 여러분들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니었지만은 코스피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본주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우선주가 아주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 우선주는 나름대로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빠질 때가 상당히 좋은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빠지면은 닥치고 매수해요. 닥치고 줍줍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더 사고 싶어.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고 싶어요. 모으고 싶습니다. 대지점부터 그냥 꽉 채우고 싶을 정도로 하나씩 모으고 싶어요. 저와 같은 심정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죽지 않았다. 삼성이 무슨 허접한 기업도 아니고 삼류기업도 아니에요. 단지 주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외인들이 장난질도 있고 기관들이 단타 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도 뭔가 다져가면서 언젠가는 슈팅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쉽게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약간 악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2.29포인트 내려서 2930.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924까지도 밀렸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낙폭 확대를 이제 방어를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2341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죠. 외국인은 1177억 매도하고 기관은 2350억을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중 금융투자업체들이 이제 742억, 연기금이 911억 팔아요. 역시 우리 연기금 확실하게 이제 실망을 시켜주죠. 참 우리 연기금 참 대단합니다. 이런 때 한번 사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뭐냐 딱 보니까 역시 1위 우리 삼성전자 많이 팔아요. 보니까 하루에만 510억 정도를 그냥 삼성전자 순매도 해버립니다. 기관들이. 그 다음에 NC소프트,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줄줄이 이제 이어서 이제 매도 때리고 있어요. 여기 또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요즘 LG화학 너무 힘이 없어. 보니까 외국인이 419억, 국내 기관이 한 198억 정도를 순매도를 해요. 주가는 전날보다 3.9% 정도 내려서 73만 9천 원에 마감을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35억, 196억 정도를 순매도한 것으로 현재 집계는 되고 있어요. 주가는 3.5% 내려서 22만 4,500원을 하는데 하여튼 요즘 2차전지 섹터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인지 모르겠어요. 중국 2차전지 쪽은 잘 나가는데 국내 2차전지는 거의 아주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2차 전지주에 대한 그 외국인 기관의 투자 심리 악화는 전날 밤에 미국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 얘들 테슬라가 또 골 때립니다. 주가가 또 폭락을 했어요. 한 12%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는 전날보다 12% 내려가지고 1023.5달러 거래를 마쳤어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도 오후 3시 정도 보니까 전날보다 2.3% 내려서 648위안으로 거래되고 있고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비야디죠. 비야디. 여기도 한 3.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기간 보유 매물에 대한 의무 보유가 해제되니까 약간 오버행이죠. 오버행 우려를 낳았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IET. 여기는 오히려 기간 매수세가 몰려요. 그래서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하는데 크래프톤이 4.08%, 카뱅 2.1, SKIET가 6.6%나 상승을 마감합니다. 근데 겁나는 거야. 왜냐? 기관이 샀어. 이 기관이 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갑자기 풀매도 때리면 애들
단기 차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한 그 크래프톤 주식 405만 주에 대해서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풀렸는데 카뱅의 경우에도 지난 8일에 2031만 주 의무 보유가 해제됐죠. SKIT도 11일 날 5293만 주 주식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국내 증시가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게 상당히 좀 이 단어가 또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중국은 10월 그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그 상승률이 96년 이후에 최고치인 1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당초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상승률이 12.4%고 미국 노동부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6% 올랐다고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 비교하니까 8.6% 상승을 했고 2010년 11월 통계를 내기 시작한 그 이후로는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10월 그 물가 지표 발표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졌어요.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 지수의 급락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고 현재 암호화폐를 보니까 대부분 하락세다. 지금 비트코인도 보니까 66,576달러 정도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시장은 흘러갔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유럽 시장은 보니까 지금 영국은 이제 오르고 있는데 프랑스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0.37% 빠지고 있어요. 독일도 비슷하게 좀 빠지고 있다. 이상하게 영국만 오르고 있네요. 좀 특이하게.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수는 3,800 딱 커트라인 했는데 좀 잘 오르다가 약간 좀 멈칫했습니다. 멈칫했고 한 0.07% 좀 빠졌어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그래도 약간 조정받지 않겠나 봅니다.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급락을 하면은 뭐 한번 또 매수의 길을 갖겠는데 또 약간 조정받으면 좀 애매모호합니다. 살까 말까 상당히 또 고민스럽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 달러는 1179원 정도 약간 3원 정도 올랐어요. 달러 일본엔도 112.74엔 약간 좀 빠지고 있고 유가는 계속 올라요. 지금 84.15달러.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값도 오르고 있어 계속 1808.93. 지금 시내 보니까 휘발유 값이 1800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본 예나는 1041.84원 이거 좀 빠지고 있고 유로와 1364원 정도 하고요. 중국 이엔화는 184.53원 좀 올랐어요. 금값은 오른다. 국제 금값 1830달러 정도 하고요. 국내 금값은 69,195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값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물지수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좀 빠지고 있다. 나스닥도 좀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현재 0.08%, 라셀도 0.09, S&P도 0.11, 다우도 0.13. 현재 미국 선물은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독일은 좀 오르고 있고 0.03, 프랑스 0.1 빠지고 있어요. 영국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0.48. 영국 좋아요 지금. 이탈리아도 조금 오르고 있고 0.18%. 유럽은 현재 프랑스 빼고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빠지고 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별로 안 좋아요. 채권 금리도 좀 올랐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도 1.4대 초반에서 이제 1.478로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1.5대 가겠죠. 한 거의 2% 정도 올랐으니까 금리도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삼성전자 주가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시가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다가 뭐 오를 듯 했는데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주저앉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개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개미들이 많이 팔고 특히 또 기관들도 팔았다. 연기금도 팔고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다 보니까 주가를 짓눌렀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하여튼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외인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외인들도 오늘 좀 들어왔지만은 앞으로 내일도 조금 더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시가 자체부터 떨어졌었어요. 시가부터 빠져가지고 계속 막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5,500원도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면서
내일도 좀 이 박스권에서 놀겠죠. 한 66,000원 사이 놀 거예요. 66,000원, 660에서 650 사이에서 놀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담아갑시다. 담아가면서 연말까지 배당받는 그날까지 모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 더 폭락하겠다 뭐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왜냐면은 뭐 폭락한다고 하면 또 뭐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외인들이 막 쉽게 폭락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가 한번 맞으면은 와 진짜 내가 잘 맞힌다고 하는데 누구나 막 폭락론, 폭등론 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요. 막 떨어지는 칼날이다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도 언제 얼마만큼 사서 꾸준하게 모을까 이제 그런 걸 연구해야겠죠. 폭락론자 치고 뭐 주식 투자 제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이제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수량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꾸준하게 가능하면 저렴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수량 꾸준하게 모여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말 때 연말 배당도 받고 특별 배당도 듬뿍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